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10월 두 번째 주 금통위와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장세에 대한 전망과 함께요. 자, 지난주에 전기전자와 엔터주의 주가 차별화가 크게 벌어진 것에 따른 매매 전략 및 유망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10월 7일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하락한 2232포인트로서요 약보합으로 마감된 반면에요, 코스닥 지수는 1%가 넘는 7.5% 하락한 698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700선을 하회한 모습이죠. 자, 하지만은 한 주 동안을 해서 길게 보면은 코스닥 지수도 3.8% 상승을 했고 코스피 지수도 3.5%죠. 큰 폭의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동반적인 흐름이 나타났죠. 일본 증시도 금요일에 0.7% 하락했지만 한 주 동안에 4.5% 강한 반등, 그리고 대만도 1.3% 금요일에 하락했지만 한 주 동안에는 2% 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네요. 중국 증시는 일주일 내내 휴장이었고요. 자, 이렇게 국내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한 주 동안에 강한 반등을 줬던 이유는 그렇죠? 이 제조업 지수 하락 등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연준의 공황도 긴축 정책이 완화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확산됐다. 거기에 따라서 낙폭 가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강한 상승이죠. 특히 수급도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인데요. 지난 금요일날 코스피 시장 쪽에 외국인들이 한 1000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주 동안에 6,400억 순매수죠. 특히요, 이 한 주 동안의 거래소장에 외국인들이 6,400억 들어왔는데 전기전자 업종 한 업종에만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1조 2천억이나 순매수가 들어왔다. 전기전자 업종에 이 시가총액 상위 차지하는 삼성전자 1위, 그리고 3위인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지수 영향력이 큰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히요, 이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전년 동기 대비 37%나 감소했고, 또 시작 추정치에 비해서도 또 크게 하회한 실적이 나왔지만은 주가가 약보합, 주중에 크게 떴던 부분이 안 빠졌다.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왔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러한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만은 주말 동안에 미국 증시가 낙폭이 심화됐어요. 다우 지수가 2.1%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3.8%나 그죠? 낙폭이 상당히 심화되는 모습에 있어서 주 초반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3.5%, 전망치 3.7%다 하회하면서 고용 지표가 양호하다 보니까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계속적으로 강화돼도 될 수 있겠다라는 심리가 확산이 됐죠. 자,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한번 3.9%대로 회복을 시켜주면서 시장, 특히 성장주 하방 압력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지난 주 후반이죠. 오페크 플러스에서 200만 배로 유류를 감산한다라는 그런 회의가 발표가 나오면서 이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4.7% 상승한 92달러 강한 상승에서 90달러 다시 회복이죠. 이러한 부분들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이고, 또 국내에도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있죠. 12일 날 금통위에서 빅스텝 0.5%포인트를 두 번 연속 올릴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13일에는 옵션 만기인데, 저는 옵션 만기는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수급 개선이 벌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데요. 우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개인들이 한 주 동안에 1,000억,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하방으로 베팅을 했다. 풋옵션 쪽에서. 그죠? 근데 이번 주에 지수가 3.5%나 상승을 하는데
이 개인들이 하방으로 베팅했던 것을 정리를 별로 안 했죠. 풋옵션 매도가 154억밖에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직도 그러니까 요 밑에 차트를 보면요, 이거는 이제 옵션은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만기예요. 그러면 이제 9월물 만기 후, 그러니까 9월 두 번째 주 금요일서부터 본격화 되니까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까지 이 누적으로 옵션을 보면은 개인들이 아직도 946억을 하방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그 물량 대부분 외국인들이 823억을 사주고 있고, 콜옵션도 137억. 콜옵션 매수는 상방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상방으로 외국인들이 거의 96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960억을 베팅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이 충분히 나온다 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주말에 하락했던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겠지만은 나스닥 지수 뭐 3.8%처럼 큰 폭의 약세는 좀 나올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지수가 상당히 불안하다 보니까는 지금 상태에서도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끌고 가는, 버텨야 하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좀 버티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코스피 지수 연봉, 그러니까 봉 하나가 1년인데요. 대부분들이 1년 한번 크게 빠지면은 다시 우상향으로 주가가 회복을 시켜줬다 해서 올해 또 이렇게 크게 장대 음봉, 그죠?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나온 건데 35% 고점 대비해서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내년이면 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우리나라 이제 국내 IMF 때는 뭐 3년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뭐 그때와 지금하고는 뭐 완전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다. 그리고 우리가 팔고, 그죠? 다시 빠졌을 때 다시 사고 싶다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많이 빠진 종목을 팔아서 빨리 주가를 회복시켜주는 덜 빠진 종목으로 사고 싶은데 오히려 손실을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냥 버티는 것이 낫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지금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국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예요. 지금 이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0.78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증시를 청산을 한다 해도, 그러면 청산하면은 자산이 있고 부채 빼서 자산 금액이 지금 현대 주가보다도 더 높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저평가다는 얘기죠. 이 12개월 선행은 12개월 뒤에 실적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확정 실적도, 이건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 부분이지만은 0.83배라는 얘기죠. 금융위기 당시 저점 수준이 선행 PBR이 0.76배, 그리고 확정 실적이 0.8, 그러니까 지금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가,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 여기서 뭐 순간적으로 더 빠지는 폭이 나올 수 있다 해도, 그죠? 회복은 시켜준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종합지수가 35%, 뭐 삼성전자가 뭐 한 40%가 넘고, 그러면 웬만한 종목들 5, 60% 이상씩 좀 크게 고점돼서 빠진 상태에서는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죠? 특히 실적이라든지 뭐 수급 이런 것들은 따라주는데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빠진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특히 저는 보유를 해달라. 그러한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소장 증권 TV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자, 우리가 주식은 투자는 돈을 벌러 하는 건 맞다. 그러면 빨리 많이 다들 벌고 싶어 하는데, 자, 그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를 해달라라는, 그래서 뭐 한 3-4 종목 정도로 분산 투자. 정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전기, 전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 5G 통신 장비를 한 묶어놓 두고 여기서 뭐 한 종목, 많게는 뭐 2종목 해서 전체 투자 금액의 한 20%, 그렇죠? 뭐 자동차, 또 자율주행, 2차전지, 뭐 폐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여기서도 똑같이 뭐 한 종목
아니면 뭐 많으면 두 종목 해서 20%. 그리고 바이오, K커츠, 엔턴주, 콘텐츠 해서 그죠? 여기도 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해서 한 30%. 그리고 기타, 음식료라든지 경기 재개, 엔데믹이죠. 그리고 뭐 당기라든지 현금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 30% 정도 비중 유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뿐이 아니라 많이 올라간 종목, 레벨업 종목인지 아니면 완전히 바닥권 종목이라든지 하방 경직, 좀 뒤늦게 빠진 종목 이런 종목으로 또 무조건 바닥권인 종목이 아니라 또 조금 올라온 종목도 그래서 비중을 잘 선택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 전기 전자가 이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이라든지 5 통신 장비 주하시는 좀 강한 망대.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도가 안 나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죠? 뭐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미국 상무부가요. 중국 반도체 상상 기업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미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그 소식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나 하락 마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SK 하이닉스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지수 하락을 방어하면서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좀 하락 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필라델피아 지수는 6%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도 3.8% 하락을 했는데 미국 메모리 반도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생각보다 빠지지 않았다. 한번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자, 이건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 6%죠. 크게 하락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1%죠. 상당히 하방. 그러니까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반도체 전체지만은 특히 비메모리 쪽 영향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국내는 메모리 반도체 영향이 크죠.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하고 거의 같이 움직인다 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지수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의 영향은 받겠지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3.1% 그죠? 전체 반도체 지수의 반 정도밖에 하락 안 했기 때문에 주가 영향력은 그죠? 조금 축소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또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감선 논의가 없었다라고 밝혔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년에 설비 투자 30% 감축을 계획했다라고 했고 또 낸드 시장 점유율 2위는 일본의 기요시아도요 메모리 생산을 30% 축소할 예정이다 발표했어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주들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삼성전자가 요번에 25년에 그죠? 2나노 그리고 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발표했죠. 자, 그러한 부분이면은 극자외선용, 그러니까 EUV, 그죠? 그쪽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사이클상 최악의 시기는 올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가 되면은 최악의 저점을 지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 저는 옵션 만기 때까지는 좀 지수 하락을 방어 내지 조금 상승적으로 이 반도체가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나. 그죠? 너무 주 초반에 크게 움츠러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3나노 가장 먼저 했고 이제 2나노도 25년, 27년에는 1.4나노 공정 도입했죠. 그러면 EV용 그죠? 극자외선용 관련 주들인데 특히 최근에 SNS텍 그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제 종목 SNS텍, IS, 네페스, 한솔케미칼,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5 동지장비 KMW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에는 삼성전기기 말씀을 드렸는데 자, SNS텍이 극자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및 펠리클 그죠? 개발하고 있다. 그죠? 이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노광 공정에서 외부 회로를 새기는 활용하는 원판 소재죠. 저는 상당히 모습 괜찮고 또 요번에 그러니까는 송기정이 국내 방한했지만은 이
그러니까 영국 페니스 기업인 암에 대한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게 나왔어요. 근데 코아시아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AD 테크놀라든지 한번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이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도 좀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소모성 부품, 그죠? 특히 테스트용이 많은 이 ISC라든지 그죠? 리노05 이러한 종목군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지금 어닝 시즌 시작이죠? 금요일서부터. 자, 근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게 나올 걸 본다. 포스코 케미칼 3분기 영업이익이 560억 전망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78%나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은 미국의 공장 지금 합장법인 설립 중이죠. 또 이 그 소재, 그죠? 핵심 광물들, 리튬, 니켈 이런 것들을 중국산보다는 북미라든지 그걸 쓰라 그랬어요. 근데 호주라든지 아르헨티나, 그죠? 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주로도 크게 부각이 돼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폐배터리 장비주도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기술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제조와 판매를 하는데 폐배터리 쪽에서 지금 매출액이 발생하는 장비 회사다,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성일 화이텍, 그리고 장비주의 또 하나는 DENT,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자율주행 현대오토앱, 최근에 자율주행 모습들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요. 현대오토앱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K컬처 엔터 조금 더 뒷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음식료 시절 제재당 대상, 그죠? 우리가 10년 전에 곡물 가격이 최고점 치고 빠질 때 대상이라든지 실제당이 주가 움직임, 그죠?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 자, 그리고 리오프닝 롯데관광개발이든지 뭐 호텔신라 이런 것들이 한번 갈 때 되는데 아직도 언급인데, 저는 계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갖고 일정 부분 비중은 보유를 해줘야 되지 않아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만약에 이제 낙폭 과대주들 뭐 전기전자라든지 아니면은 리오프닝 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벨업 된 종목, 아니면 적게 빠진 종목, 그죠? 이러한 뭐 뒤늦게 빠진 종목, 바닥은 이러한 종목을 같이 쌍으로 같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 그죠? 한쪽이 조금 못 간다해도 다른 쪽은 좀 움직임이 나오니까는, 그래야지 손실이 최소화되면서 시장 안정 시에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가 괴타를 했죠.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이다 그랬어요. 자, 성공 투자는 그래서 작지만은 꾸준한 수익,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기전자 쪽에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모량을 줄이려면은 OLED 패널을 탑재하는 전자기기를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은 바로 덕산 네오록스다. 왜? OLED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 우리가 관심 필요한데, 한번 덕산 네오록스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죠? 덕산 네오록스. 그죠? 자, 남들은 지금 시장은 연중 최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난 6월달 저점을 깨서 다 내려왔는데 얘는 안 깨지죠. 그만큼 힘이 강한 거를 의미를 한다. 그죠? 그리고 지수 남들 빠지다 같이 빠졌다가 지수 반등을 줄 때 남들보다 빠르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은 그만큼 이 종목을 누가 컨트롤하는 세력들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이런 것들은 시장이 안정되면은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주말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으니까는 화요일날 그죠? 뭐 영향을 받을 거였죠. 그럼 화수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뭐 조금 나눠서 조정 받을 때 좀 돌아가도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죠?
자, 그리고 반도체들 보면요, 그죠? 우리가 수급상을 잘 보자 했는데, 그죠? 자, 보십시오, 그죠? 계속, 이거 SNS택인데, 그죠? 이 지수가,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도 계속적으로 기관이 사주고 개인들이 매도해주는 모습. 자, AD 테크놀로지, 그죠? ISC도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나오죠, 그죠? 주가는 크게 하락했던 부분인데도,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 덕산 네오록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부진, 하락 역량, 시장 리스크로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인들인 외국인 기관들이 안 파는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삼성전기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는 삼성전기라든지 지금 엔터주도 지난주에 낙폭이 심화됐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실적이 좀 전망 추정치보다는 살짝 덜 하회는 하고 있지만은 그거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은 더 크다. 그러면 지금 크게 빠지는 이유는 시장 역량이다 보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참고해서 삼성전기라든지 뭐 엔터주도 강달러 수혜주 해서요, 그죠? 미국 달러와 결제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하반기 들어서요, 소속 아티스트들이 계속적으로 활동을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따르면 실적들이 나오겠죠. 이번 달 들어서도 YG의 뭐 트렌저, 그죠? 그리고 레드벨벳, SM이죠? 그리고 이츠, JYP,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키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스트레이트 키즈 같은 경우에는 6일 기준으로 얘가 이제 7일날 활동을 컴백을 했는데 새 앨범이 선 주문량이 237만 장 6일 기준으로 그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앨범 증가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 걸그룹 니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에서 공연 끝나고 또 하반기에 또 공연하고 12월에 또 새 앨범 나온다 그죠? 미니 앨범.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엔터주들의 실적들은 좋아질 겁니다. 그죠? 그러한 부분인데 주가가 너무 크게 하락했다. 시장 역량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역량에서 빠질 때는 우리가 관심 필요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난주 금요일날 낙폭이 심화됐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83억, DB금융투자에서 전망하는데 시장 전망치 193억보다 나쁘다는데, 근데 이 4분기에는 226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9%나 증가한다 그러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총 7편의 오리지널 작품이 반영이 된다. 또 여기에 3분기 실적 부진 중에 하나였던 시장 전망치 하회했던 빅마우스 부분이 3분기에 그죠? 기여를 못했지만은 정산이 안 돼서 이연이 됐지만은 4분기에 수익이 인식이 된다면 4분기 지금 날짜로는 10월달이었죠. 4분기 시작된 거예요. 어차피 3분기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 OTT들의 이 연간 투자 계획 라인업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연말 연초에 이 드라마 제작하는 콘텐츠 회사들은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히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하고 재계약 3년 만에 재계약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지난 거보다 좋은 조건을 계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넷플릭스뿐이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레이, 그리고 지상파 등의 작품을 공급을 하면서 플랫폼 다변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가가 좀 강하게 빠지지 않아서 저는 엔터주 뭐 JYP라든지 그리고 콘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 좀 과하게 좀 하락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빠지면 빠질 때마다 조금 물량을 좀 늘려가도 된다.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끌고 가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을 시켜주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